네, 딜사이트 경제 뉴스입니다. 1년 후 주택 가격이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9월 주택 가격 전망 지수가 전월보다 1포인트 상승한 119를 기록해 지난 2021년 10월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시가 강세로 마감하며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한 가운데 엔비디아는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지분 매각을 일단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일 대비 3.97% 주가가 올랐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빅컷으로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자 비트코인 가격이 25일 개당 6만 4천 달러를 돌파하면서 일주일 새 6.8% 급등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24일 주주가치 지표가 높은 100개 종목으로 구성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한 가운데 정보기술 업종에서 24개 종목이 편입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4일 트럼프에 투표하면 한국, 중국,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동하는 제조업의 대규모 엑소더스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5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 18곳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책임준공 제공 대출 잔액이 79조 1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올 들어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 채권 비율이 36%를 넘긴 것으로 나타나는 등 증권사의 PF 부실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업 뉴스와 정보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리는 딜사이트 매거진입니다. 저희 딜사이트 경제TV는 시청자 여러분께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경제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는 항상 투자자 본인의 판단에 따르고 본인의 책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시부터 살펴봅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공시 뉴스 알돈 공시 오늘도 보도국의 권혜영 기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한미 반도체입니다. 네, 한미 반도체요. 자, 최근 3년간 자사주 매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거의 한 3년간 2,400억 원 정도 자사주를 샀다면서요. 이번 공시에서도 다시 한번 이 자사주 신탁 체결 공시가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반도체 장비 회사 한미 반도체가 4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계약 기간은 지난 24일부터 2025년 3월 24일까지입니다. 공시를 보면 계약 체결 기관은 현대차 증권인데요. 회사가 직접 자사주를 사들이지 않고 이렇게 증권사와 신탁 계약을 통해 자사주를 간접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신탁 계약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증권사가 계약 기간 내 계약 금액만큼만 주식을 매입하면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직접 취득할 때와 달리 공시 의무가 조금 느슨한 편이라 매달 얼마나 팔렸는지만 사후 공시하면 되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게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사주 매입은 보통 이 배당과 함께 이 대표적인 주주가치 재고를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한미반도체도 자사주를 소각하기로도 했었죠? 네, 소각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최근 3년 동안 총 2,4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신탁 계약을 체결했고 네. 지난 2022년에는 500억 원, 그리고 2023년 300억 원, 그리고 2024년 1,600억 원으로 이렇게 계약을 맺었었고요. 회사는 이 기간 자사주 192만 6,120주
장부가의 기준으로 거의 400억 원을 소각하기도 했습니다. 네. 시중에 유통 중인 자사주를 취득해서 없애는 것은 대표적인 이제 주가 부양책으로 꼽히고 배당과 함께 주주 환원 정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네. 기업 가치는 그대로인데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드는 만큼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주의 가치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제대로 된 주주 환원을 위해서는 회사가 매입한 자사주들은 소각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만 낮은 이 자사주 소각은 지배권을 강화하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는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뭐 모든 면에는 음과 명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에는 주주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한 좋은 수단 중에 하나죠. 자, 그렇다면 한미반도체 어떤 회사인가요? 네, 한미반도체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한미반도체는 최근 10년 동안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평균 77%가 넘으면서 전 세계 약 320개의 고객사를 보유한 글로벌 고대역폭 메모리, HBM 장비 업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AI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한미 반도체의 TC 본더 이게 굉장히 꼭 필요한데 무려 이게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라고 합니다. 네. 올해 4월에 벌써 6번째 공장을 오픈해서 이 TC 본더를 264대 생산할 수 있는 이 여력, 캐파를 갖췄고요. 또 내년에 핵심 부품 가공 생산 설비 시설이 더해지면 이게 무려 캐파 규모가 420대에 달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저게 바로 TC 본더라는 모습인데 네, 저렇게 생겼습니다. 아하. 네, 또 추가로 내년에 핵심 장비인 2.5D 빅다의 TC 본더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이렇게 신제품 TC 본더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네. 한미 반도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SK 하이닉스에 누적 2천억 원이 넘는 수주액을 기록할 만큼 좀 점점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 네. 한미 반도체가 이렇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이유는 주주 가치 제고 또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과 함께 한미 반도체의 미래도 더 성장할 것이라는 이런 자신감이 있어서 염두에 준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동 씨 첫 번째로 한미 반도체 자사주 매입 소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다음에는 이 한국 거래소가 밸류업 지수를 어제 발표했는데 본격적으로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이와 관련된 뉴스라고요? 네, 제가 관련된 공시를 가져왔습니다. 네. 정부에서 주주들 간의 소통을 늘리고 우리나라의 증시의 디스카운트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거래소 쪽에서 이 밸류업 지수를 만들었는데 기업의 수익성, 자본의 효율성, 그리고 주주와 소통 관계 이런 것들을 성과가 좋은 기업들만 뽑아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관련 리포터도 가져왔는데 1월부터 이 밸류업 지수 또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련된 일정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보시면 지난 8월 한 달 동안 무려 16개의 기업이 이 밸류업과 관련해서 기업 가치 재고 그리고 예고를 공시를 했고요. 네. 현대차는 이미 발표를 했고 뭐 LG나 포스코 이런 대기업들도 예고 공시를 이제 했고 곧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그런 기업들 중에서 공시를 이 기업 밸류업 관련해서 공시를 살펴본 기업은 어딘가요? 바로 JB금융주주인데요. 네. JB금융주주는 수익성을 개선하고 또 주주 환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JB금융지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북은행 그리고 이제 광주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인데요. 장기적으로 가장 크게 보시면 장기적으로 자기자본 이익률 ROE를 15% 이상을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달성을 했고요. 네. 목표를 제시를 했고요. ROE는 기업이 자기 자본을 활용해서 1년 동안 얼마나 벌어들였는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수치가 높으면 좋은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국내 은행 지주들 가운데 이 ROE가 10%를 돌파한 곳은 JB금융지주밖에 없고 아하. 국내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9.3%라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뭐 밸류업 지수에 부응하는 그런 목표를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JB금융지주가 목표한 계획 중에서 3년 후 것도 포함이 됐다고요? 네, 2026년까지 네. 먼저 안정적인 보통주 자본 비율을 기반으로 ROE 13% 이상을 유지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자, 주주 환원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올리겠다라는 JB금융지주의 계획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공시 뉴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보도국 권혜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집중 취재 코너입니다. 보도국 황지혜 기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딜사이트 경제TV 황재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 어떤 것인가요? 네, 오늘은 애플과 국내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애플이 최근 스마트폰 신제품인 아이폰 16을 출시하면서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도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애플의 아이폰 흥행 여부가 불확실해지면서 두 업체에 대한 실적 기대치도 낮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아이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아이폰에 탑재되는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은 아무래도 아이폰 신제품이 출시되는 하반기에 실적이 크게 늘어나는데요. 아이폰이 잘 팔리면 3, 4분기 실적도 증가하고 반대로 흥행에 실패하면 실적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아이폰 16 사전 주문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올해 삼성 디스플레이는 아이폰 일반 모델과 고급 모델 총 4종의 패널을 공급했고 LG 디스플레이는 고급 모델인 프로와 프로 맥스에만 패널을 공급했는데요. 네. 문제는 아이폰 16의 초기 판매율이 기대만큼 올라오고 있지 않아서 디스플레이 업체도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에선 지난 20일 아이폰 신제품이 공개됐는데요. 2통 3사 사전 판매 초도 물량이 완판되는 등 흥행에 성공하는 듯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네. 올해 초도 물량이 완판된 이유는 국내에 풀린 아이폰 16 물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적은 탓에 재고 부족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네. 아이폰 16의 글로벌 사전 주문량은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 15와 비교했을 때 약 13%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에서도 아이폰 판매가 부진한데요. 가장 큰 이유는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부르는 AI 기능이 빠진 채 출시됐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네. 앞서 삼성전자가 올 초 갤럭시 S24를 세계 최초 AI 폰이라고 출시했고 흥행에도 성공해서 애플도 이에 맞설 AI 폰을 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 네. 예상과는 달랐던 겁니다. 네. 아이폰 16이 결국은 이 최근의 트렌드에 맞지 않게 좀 맥 빠진 신제품을 내놨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아이폰 효과 LG 디스플레이가 더 간절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폰 16에는 올레드 패널이 탑재됐는데요. 네. 삼성 디스플레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이폰 신제품 중 4개 모델 전부에 패널을 공급했습니다. 때문에 아이폰 판매가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건 물량이 더 많은 삼성 디스플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애플 외에도 삼성전자 갤럭시 제품에 패널을 공급하는 등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어서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데요. 네. 반면 LG 디스플레이는 모바일 올레드 패널에선 애플에 대한 실적 의존도가 훨씬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흑자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이 키워드는 삼성 디스플레이보다는 LG 디스플레이가 더 관련성이 높은데요. 네. 아이폰 16 판매가 LG 디스플레이의 흑자 전환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이폰 효과를 더 많이 기대하고 간절하게 바라는 게 LG 디스플레이에 대한데 그렇다면 LG 디스플레이 흑자 전환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나요? 예,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는 LCD에서 프리미엄에 속하는 올레드로 사업 구조를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반면 실적에 있어서는 두 업체 간 차이가 큽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꾸준히 안정된 실적을 보이는 반면 LG 디스플레이는 그렇지 못한데요. 먼저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난 2분기 매출 7조 6,500억 원, 영업이익 1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반면 LG 디스플레이는 지난 2분기 삼성 디스플레이보다 약 1조 원가량 적은 6조 7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요. 영업 손실도 937억 원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문제는 LG 디스플레이 적자가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1분기 영업 손실은 약 4,700억 원이었는데요. 2분기에는 그나마 적자폭을 3,700억 원가량 크게 줄였습니다. 업계에서는 LG 디스플레이의 본격적인 흑자 전환은 올 4분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LG 디스플레이는 3분기까지 내내 적자를 기록하다 4분기에 아이폰 효과로 약 1,3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네. 자,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의 실적의 전체적인 내용을 짚어주셨는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실적이 다른 이유는 뭔가요? 네, 국내 대표 디스플레이 업체 두 곳이 실적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각자의 경쟁력이 다르고 시장 환경이 대형 올레드 패널을 탑재했던 TV에서 모바일과 태블릿 등 중소형 제품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삼성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소형 올레드 패널 개발을 LG 디스플레이보다 먼저 시작했고요. 삼성전자가 갤럭시로 모바일 사업을 하다 보니 패널을 공급하면서 기술력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네. 반면 LG 디스플레이는 삼성 디스플레이에 비해 시장 진입이 다소 늦은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LG 디스플레이가 눈을 돌린 곳이 TV용 대형 패널이었고 TV용 올레드 패널에선 LG 디스플레이가 훨씬 점유율이 높습니다. 문제는 LG 디스플레이가 LCD 사업과 올레드 사업을 둘 다 해왔는데 LCD는 중국 업체들의 기술 수준이 높아졌고 낮은 가격으로 물량 공세를 하다 보니 사업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졌던 겁니다. 네. 반면 LG 디스플레이가 경쟁력을 가진 올레드 TV는 경기 침체로 TV가 잘 안 팔리다 보니 LG 디스플레이의 실적이 지난 3년간 안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자, 그렇게 실적 차이가 났기 때문에 조금 그런 포트폴리오 차이가 났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엇갈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걸 선정하셨나요? 네, 다음 키워드는 네. 8.6세대 올레드 투자를 가져왔습니다. 8.6세대 투자. 네네. 네, 그렇습니다. 아이폰 외에도 애플은 자사 태블릿 제품인 아이패드에 올레드 패널 탑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듯 태블릿이나 노트북 같은 IT 제품에도 올레드 사용이 확산되면서 디스플레이 업체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5월 출시된 애플의 신형 아이패드 프로 2종에는 처음으로 올레드 패널이 탑재됐는데요. 아이폰에 공급되는 패널 물량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더 많지만 이번 아이패드 프로는 LG 디스플레이가 11인치와 13인치 모두 공급해 물량이 더 많습니다. 네. 아이패드의 경우 소형 올레드 패널이 들어가는 모바일과 달리 사이즈가 더 큰 중형 패널 제품에 속하는데요. 관련 시장 전망도 좋습니다. IT용 올레드 시장 규모는 올해 약 3조 원에서 2029년 11조 9천억 원으로 연평균 약 30%씩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업체도 관련 설비 투자를 확대 중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한 발 앞서 있는데요. 오는 2026년 양산 목표로 충남 아산에 연간 1,000만 개를 생산할 수 있는 8.6세대 올레드 생산 공장을 짓고 있고 네. 여기에 4조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에는 올레드 후공장을 맡을 새 공장을 짓기 위해 2조 4천억 원을 추가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8.6세대는 기존의 6세대에 비해서 패널을 만드는 원장 크기가 크기 때문에 2배 이상 많은 생산력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이 8.6세대 투자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LG 디스플레이의 향후 행보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네, LG 디스플레이 역시 IT용 올레드 사업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생산성을 높이고 애플의 물량을 더 많이 공급하려면 기존 6세대에서 8.6세대 설비로의 투자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데요. 중국 업체들도 이미 8.6세대 올레드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더 늦어지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현재 LG 디스플레이가 진행 중인 중국 광저우 LCD 공장이 매각되고 약 2조 원의 자금을 확보하면
8.6세대 투자 여력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폰 16이 잘 팔려서 실적이 좋아져야 투자도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LG 디스플레이의 앞으로의 사업은 전적으로 애플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폰 16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디스플레이 업체죠.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보도국의 황재희 기자였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네, 딜사이트 매거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보다 유용한 소식과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